안녕하십니까. 김혜경 재판이 이제 이거 선고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이거 변론이 재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왈가왈부하는 왜 갑자기 이제 이거 변론이 재개됐을까 이런 데 그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혜경이는 선거법 8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변론이 재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22일 날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재를 당사자나 또는 법원 또는 경기도 여러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크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렇게 보이고, 문제는 이제 변론 재개가 이재명이나 김혜경한테는 이제 오히려 치명타가 된다. 오히려 이제 유리한 게 아니고 법인카드 사용 그 추악한 이제 그 이면이 그대로 이제 그 법정에 나타나는 오히려 이제 그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 가지 변론을 재개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제 그 김혜경이가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포괄적으로 이제 거부했잖아요. 피고인 신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묵비권 행사하겠다. 포괄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김혜경의 변호인 보고 서면으로라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답을 써라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김혜경한테 불리한 거죠. 김혜경이가 이제 그 포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데 그 피고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변호인은 이제 답을 써내라 했잖아. 검사가 물은 걸. 이러니까 이제 그 김혜경한테는 상당히 첫째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이제 그 배우자 팀을 둔 게 이게 과연 선거법에 적법한가 안 한가 이 의견을 써내라.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이재명 측이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경기도에서 배우자 팀, 사모님 팀, 배우자 팀을 둔다.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경선하는데 배우자 팀을 두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이 동원된다.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실제 그때 본선 때는 이제 그 이해식 의원, 지금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죠. 근데 그때 김혜경의 비서실장, 배우자 실장으로 뒀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경선 기간에 그 배우자 팀을 둔 게 과연 이제 그 선거법에 적법한가 안 한가 이 의견을 써내봐라 양쪽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김혜경이나 이재명한테는 치명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게 제가 단독으로 좀 취재를 해본 거죠. 1번, 2번은 이제 그 기사에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판사가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13부입니다. 신진우 부장 다음 13부의 그 박정호 부장판사죠. 13부의 박정호 부장판사. 이분도 이제 그 서울대학 졸업한 상당히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분이 뭐라냐면 이제 그 정인을 한번 불러보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진술해라. 정인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정인이 누구냐? 모든 이제 그 신문사나 방송 언론마다 이제 그 A 모 씨, 정인 A 모 씨라니까 이게 누군지 상당히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당시는 이제 사건 당시에 6급인데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자만 까면 이제 그 지금도 근무하고 이분이 범죄자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다 까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 신문에는 A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자만 까면 이제 그 노모 씨다. 성이 그 노모 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법인 카드를 담당하는 그냥 널공 계속 일반 공무원이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뭐 배소연처럼 이런 게 아니고 정미상처럼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인 카드를 담당하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원래는 불필요한데 왜 이제 이거 판사가 굳이 한번 불러보려고 할까? 계속 이제 이 법인 카드에 노는데요. 이 노모 씨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제가 취재한 겁니다. 배소연이가 이제 뭐 김혜경이나 또는 이재명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카드를 막 쓸 거 아니에요. 막 쓰면 이제 그렇게 막 썼다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국회의원 부인 누구한테 점심 접대 이렇게 카드를 처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 실제 누구한테 묻다는 걸 이 노무 공무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처리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공무원이 가짜로 서류를 꾸미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김혜경이가 썼는데 여러 번 썼죠. 이번에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된 게 한 건이고 여러 번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용도는 이제 김혜경이가 쓴 걸 알면서도 전부 그때 다르게 꾸미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느 부처에서 자문위원들하고 이제 그 간담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짜로 증빙 자료를 꾸미는 요 공무원이 노모 씨입니다. 노모 씨. 근데 그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노모 씨하고 이제 그 배소연이하고 상당히 좀 이게 그 약간의 그 충돌, 갈등, 약간 이게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배소연이가 카드를 마음대로 꺼다니는데 과연 이게 김혜경이를 위해 썼는지 아니면 이게 배소연이가 자기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자기 동거남 김현욱 씨하고 썼는지 모르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거짓말로 가짜로 꾸미다 보면 배소연이가 막 카드를 마음대로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이재명 김혜경을 위해 썼는지 아니면 이제 그 배소연이가 개인적으로 막 썼는지 요거는 이제 자꾸 이제 핸들링 컨트롤하려고 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쓸 때마다 배소연이가 그 노모 씨 공무원 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김혜경 여사가 누구하고 밥을 먹는데 꼭 써야 되는데 카드를. 그러면 이제 이 노모 씨는 다른 용도로 꾸미는데 근데 그때가 참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코로나가 심할 때죠. 코로나 때는 이제 4명 이상, 몇 명 이상이 밥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모임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배소연이가 이제 김혜경이를 위해 접대한 건데 선거법 위반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걸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때는 이게 4인 이상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밥값이 뭐 많이 넣어버리면 숫자를 부풀리거든요. 김영란법에 또 1인당 3만 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미칠 지경인 거죠. 배소연이가 김혜경, 이재명을 위해 막 꺼버리면 근데 자기는 가짜로 누구 공무원들에게 밥 먹은 것처럼 이게 꿈이 되는데 코로나 때니까 이게 식사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런 제가 취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을 불러서 모든 걸 한번 이게 밝혀보자. 과연 이게 어떻게 배소연이가 이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꾸몄는지 이거를 이게 한번 밝혀보자.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에는 관계없어요. 직접 관계는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김혜경이가 그냥 선거법에 기부를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여러 명 접대하고 자기 것만 딱 이게 내고 나가는 거, 그러면 이게 누가 낸다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상습적으로 해왔잖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상습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 배소연이가 결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카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김혜경이 다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공무원을 안 불러도 유무죄는 게 지장이 없이 그거는 유죄죠. 근데 왜 공무원을 한번 불러볼까? 이거는 이제 법인 카드가 과연 이게 어떻게 써지고 어떻게 가짜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보관되는지 이걸 이게 한번 판사가 다 캐보겠다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김혜경을 확실하게 유죄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그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추악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사는 이제 그걸 다 한번 전모를 캐보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인 놓으면 정인이 위정 거짓말을 못하는 이상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고 공무원이 거짓말 위정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죠. 이게 물론 이재명 측은 위정이 전무이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늘공이니까 위정이 쉽지 않다면 모든 걸 밝혀버리면 이재명 김혜경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왜? 배소연이가 김혜경하고 실제는 이렇게 접대한 거 선거법의 위반 요걸 이게 어느 부처에서
자문위원들하고 이게 뭐 당정협의 간담회를 했다든지 도정협의했다든지 이렇게 허위로 쭉 꾸민 게 다 법정에서 드러나 버리면 그럼 이게 김혜경이나 이재명에게 뭐가 됩니까? 이 치명타 아닙니까? 치명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박정호 부장판사가 제대로 이제 1심에서 완벽하게 유죄를 때려놨자. 그러면 이게 2심, 3심 찍소리 못하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가지로 더 확실한 심리를 위해 제기했고,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이제 이거 김혜경이가 묵비권했던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하라, 첫째. 그 다음에 왜 배우자 팀을 뒀느냐, 이게 과연 적법한가 답하라, 치명타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무원 노모 씨 공무원을 불러서 이 공무원은 이제 그 배소연이가 쓴 카드를 가짜로 다른 이게 그 사유를 이게 그 꾸미 가지고 허위로 이제 정병수리를 만드는 이런 이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을 불러서 과연 이게 법인카드가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용된지 이 전모를 한번 밝혀보자, 이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변론이 재개되면 김혜경은 어차피 이게 유죄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죄는 이게 똑같고요. 300만 원 구형됐으니까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오히려 법인카드 추악한 이런 이제 그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변론 재개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김혜경 층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